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엄마 학교. 오늘은 초등학교 엄마들을 위해서 중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 중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게 점프를 뻥 해서 3학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3학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아이가 3학년이 될 거라는 거를 초등학교 엄마들께서 알고 있는 거하고, 아니면 그냥 초등학교 때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라고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초등학교 때 책만 많이 읽으면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정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서 성공한 어머니가 있을 거고요. 그건 입시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입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거나 실패한 엄마가 있을 거예요. 그 엄마들한테 당신의 아이가 다시 초등학교 5학년이 된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보냈겠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했겠느냐,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교육부장 이지수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와 비교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공부량이 증가하는 중등을 대비하는 오늘 초등 학생들이 하는 중학교 공부법을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제 컨설팅 경험을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오늘 많이 공부하시고, 학생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예측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서 학생들이 자꾸 성공하도록 만들고 여기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공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오늘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학생들과 함께 실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엄마들 지금 혹시 아이 방에 가서 4학년 교과서하고 5학년 교과서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거나 5학년 교과서하고 6학년 교과서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살펴보세요. 학년을 가리면 이게 몇 학년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이들은 쑥쑥 자라는데 교과의 질이나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학교 자녀를 갖고 계신 어머니께서는 6학년 교과서하고 중학교 교과서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신석기 혁명 이전과 신석기 혁명 이후,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의 차이처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학습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 5학년에서 6학년이 올라간 것도 한 살을 더 먹은 거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간 것도 한 살을 더 먹은 건데, 마치 아이가 점프를 한 것처럼 모든 학습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적응을 잘 하는 아이들은 쉽게 가는 건데, 이때 많은 아이들이 학습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적 차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페이지만 비교해도 그 차이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국어는 270페이지에서 258페이지로, 영어는 변화가 없네요. 194페이지. 수학은 142페이지에서 130페이지로 약간 소폭 줄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228페이지, 160에서 228페이지, 여기선 양이 조금 느네요. 60페이지 정도 늘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124페이지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1년이 더 지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중등 1학년이 되는 것들을 보시겠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258페이지가 412페이지가 됩니다. 약 1.6배가 늘어나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194페이지가 오히려 182페이지가 되죠. 수학은 130페이지가 319페이지로 약 2.5배가 늘게 됩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5학년이나 6학년 때는 국사 일부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중등이 되면서 사회와 역사로 양분이 되고, 그 페이지가 사회는 240페이지, 역사는 224페이지. 결과적으로 사회 공부량이 약 4배 정도 늘게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124페이지가 286페이지로 한 2.3배 정도 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이 느는데 이게 글자 수도 좀 조그매지거든요. 맞습니다. 폰트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 페이지 비교만 해도 2배 이상의 양을 같은 아이가 한 학기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질로 가면은 또 얘기가 더 달라집니다. 질적 차이를 저희가 목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적 차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투입이 되면은 극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질적 차이는 그 수준이나 아니면 내용이 바뀌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적 작용 영역이라서 이게 1년 사이에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 6학년 내용을 한번 목차를 읽어 드려볼게요. 일부 이제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1번, 비유하는 표현. 2번, 이야기를 간추려 보아요. 3번,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4번,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5번, 속담을 활용해 보아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목이 이게 한 사람이 진 건지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목차도 이런 식이거든. 네, 해보아요. 구성해요. 따뜻하죠. 판단해요. 그러니까 딱 내용만 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갑자기 이 6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딱 됩니다. 일단은 문학과 표현. 이게 이야기를 간추려 보아요라는 리드하고 문학과 표현은 일단 리드가 다르죠. 거기에 이제 윤선도의 오후가가 나오는데 이 오후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왔던 동시는 저는 그 단기 기억만 하라고 하고 장기 기억은 하지 않게 하거든요. 이유가 초등학교 동시가 수능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문학 작품은 수능까지 연동이 돼요. 2단원 볼까요? 요약과 판단. 3단원 언어의 세계. 이게 이제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즉 문법인데요. 문법적인 내용이죠. 자, 제목 자체 소제목이 언어의 본질이에요. 언어의 본질과 초등학교 6학년의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품사의 종류와 특성, 예측하며 읽기와 토익. 그러니까 예측하며 읽기란 추론.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바뀌었는데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바뀔 때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의 국어 교과서의 제목만 봐도 질적인 차이를 훅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저 지금은 6학년이고 3달 지나면 중1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수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6학년 때, 그리고 각기둥과 각불, 비와 비율, 여러 가지 그래프,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공간과 입체, 비례식과 비례배분, 원의 넓이, 원기둥, 원뿔, 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거의 자연수 혹은 양수 개념, 분수, 소수 이 정도에서 그치고 기본적인 사칙연산과 복합연산까지를 다뤄주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으로 가버리면 소인수 분해, 정수와 유리수, 드디어 문자와 식이 수가 나오죠. 확장이 되고 있죠. 예, 문자와 식이 나오죠. X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차 방정식, 즉 미적분의 시작인 1차 방정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좌표 평면과 그래프, 기본도형, 편명도형의 성질, 지금까지 제목에서 안 나왔던 통계라는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하죠. 통계. 그러니까 수원수투 미적분 확통의 가장 기본이 중1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수학은 중1 수학을 위한 체력 쌓기. 네. 그러니까 체력 쌓기에서 수학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학년 과정의 수학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래도 중1까지는 별 걱정이 없어요. 내용은 어려운데 시험은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중2부터 가기 시작하면 내용도 어려운데 시험까지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수포자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데 그냥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가 훅 들어오니까 그게 쉬울 리가 없겠죠. 사회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사회교과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앞부분은 다소 그 조선 구한말 그쪽 현대사들이 들어가고요. 그 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들을 하네요. 근데 이것들이 중등 1학년이 되는 순간 내가 사는 세계, 지도를 보는 세상, 위치에 따른 주민생활, 지리정보와 지리정보기술, 이과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세계 여러 기후지역, 열대우림, 온대기후, 건조기후지역, 툰드라 기후지역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그래서 산지지형, 해안지형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지리 파트인데요. 요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애들이 외워야 됨에도 안 외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똑같은 지리 파트 제목 똑같습니다. 세계의 기후, 열대우리, 몬대기후, 건조, 툰드라. 그러니까 이때 초등학교 때 이런 경제체제, 이 경제체제 대단한 것 같아도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문방구가 하나 있는데 문방구가 하나 더 들어왔더니 물건값이 싸지고 그 주인이 친절해지더라. 이 경쟁의 원리 이런 거거든요. 이런 정도 수준은 뭐 기본적인 거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 시험 꼭 이때 너무 대충 해놓은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사회는 잘해. 근데 얘 머릿속에 있는 사회는 2, 3학년 사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학교에 있는 사회가 그대로 통합사회로 나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중학교 역사나 고등학교 역사나 질적인 차이가 역사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해놓는 게 고등학교 통합사회하고 사탐에서 굉장한 그 편리함을 줄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의 사회 질적 차이를 보셨어요. 어머님들이 물으세요. 도대체 그 사회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고 자꾸 물으시는데요. 지능이 만약에 중학생에 해당하는 지능을 가진 5, 6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중등 교과서를 익혀요, 미리. 그래서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사회에서 1학기 중간고사 거의 킬러 파트예요. 애들이 외우는 걸 참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통합사회에 있는 기후에 대한 설명들보다 중학교 1학년 책들이 더 디테일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좀 연관되는 제목들을 챙겨서 미리 공부를 좀 다져놓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학도 초등학교처럼 예쁜 제목들이에요.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를 할까요? 지구와 달의 운동, 여러 가지 기체,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빛과 렌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오게 되면서 직권의 변화,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구계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배우게 되고요. 암석과 순환, 광물과 토양, 직권의 운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 단원은 이제 물리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물리 기본력인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파트 그리고 기체의 성질 기체 성질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아는 그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과학을 보면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을 다 배우는데 지구와 달의 운동, 식물의 구조와 기능,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하고 중학교 1학년 제목을 딱 보세요. 층상 구조, 탄성력, 마찰력, 부력, 물질의 상태 변화. 이게 어느 정도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줄 알겠죠? 근데 교과서는 2배고 글자는 반으로 줄어들죠. 외울량도 굉장히 증가하더라고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2달 사이에 6학년에서 중1이 올라가면 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초등학교 때 뭘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모든 선택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내가 자유 선택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 협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현실을 보여주면 협박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80이 됐을 때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다. 이게 협박인가요? 나이가 80이 됐을 때 돈이 없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무 쓰지만 말고 저축도 해놓고 뭐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실력이 없으면 어렵다.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수학에서 2,700명 만점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하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2,700명, 27명도 아니고 270명도 아니고 2,700명이 만점을 받았다면 수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차근차근 해서 2,700명 안에 드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27명 안에 드는 게임도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이게. 그러면 2,700명이 아니라면 4%면은 한 뭐 12,000명. 그래. 1등급이 12,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0만 명이 시험 본다고 했을 때 50만 명이 시험 본다고 했으면 뭐 2만 명이 1등급이니까 그래. 내가 1등급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뭐 만 명 이상을 1등급이 나오는 건데 그게 과연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1등급을 못 받는 건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도 꼭 해야 될 것만 해도 1등급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언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뭔가는 해요. 뭔가는 하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만 해도 되는데 이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학교에서 나오는 제목 수준이에요. 우리가 교과서로 대학 못 간다는 건 아시잖아요. 교과서 수준 갖고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제목이 이 정도 수준이면 참고서나 수능 수준으로 가면 이 내용이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뭔가를 하잖아요, 하기는. 네. 근데 미래를 바라보고 필요한 걸 하자. 그래서 저는 5, 6학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시험에 플러스 되는 거는 하고 아닌 거는 좀 놀자. 그러니까 30살을 대비는 하지 말자. 이제 중학교도 대비하고 짧게는 중학교, 길게는 좀 고등학교까지만 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교과 성적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잖아요, 입시에서는. 그래서 공부에 적합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효율성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대학자 피아제는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볼게요. 피아제에 보면 0세에서 2세, 인지능력, 정서, 신체, 골고루 발달, 감각운동기, 이때 오감 자극하고 애착을 해줘라. 자, 전조잡기,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언어 능력 폭발적 증가, 측두엽, 후두엽 발달, 이때 교구 그림책 사주고 아이들하고 책만 읽어주고 요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청각적인 거나 시각적인 네. 자극이 되게 이때는 뭔가 발달을 하긴 하는데 양을 아이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극 수준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구체적 조작기, 전두엽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제 아이의 독해력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도 고도의 사고는 못해요. 근데 13세 이후, 중학교 이후에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추상적인 내용으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즉, 어려운 글을 읽거나 X축, Y축, 함수,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제 박사가 얘기한 이런 발달 이론은 피아제 박사는 이걸 나이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나이는 신체 나이가 아닌 거예요. 정신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학교 이후에 아이들이 2차 성징도 나타나고 키도 쑥쑥 크고 하는데 두뇌도 많이 발전하는데요. 이 두뇌가 미리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 6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13세 이후에 지능을 갖고 있다면 이미 걔는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5학년, 6학년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나 어려운 글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는 두뇌 발달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4학년이 넘어가면서 4, 5, 6학년은 자극을 어떻게 주냐, 그 다음에 우연히 자극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두뇌 발달 차이가 굉장히 커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수준의 수학과 국어와 과학책을 주고 생각을 하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나이로 치면 이제 공교육에서는 딱 잘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형식적 조작기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피아제 이론 참작 안 하고 만들었겠어요? 형식적 조작기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추상적 내용으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니까 아까처럼 양적, 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5학년인데 중1 같은 5학년인지 6학년인데 중2 같은 6학년인지를 판단한다고 그러면 공교육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전체 학생을 위한 거고 우리 아이를 위한 제시 기준은 어머니께서 다시 측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학교 공부하고 너무 맞추는 거는 평균적인 공부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미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아이가 더 우수하다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과목별로